안녕하십니까. 클릭 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우리 전북에도 유명 축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전주 세계 소리 축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조직위원장이 새롭게 바뀌면서 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또 모셔봤는데요. 이왕준 전주 세계 소리 축제 조직위원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전주가 고향이시고 현직 병원 이사장님이신데 또 소리축제 이번에 조직위원장님까지 또 맡게 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예. 축하받아야 될 건지 또 앞으로 또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네.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조직위원장님이 되신 건가요? 아니면은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나서신 건지? 뭐 추천을 누가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도에서 연락이 오고 이래서 제가 하여튼 뭐 처음 연락을 받고 한 이틀 정도는 조금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원래 이제 이런 직함은 조금 더 좀 연배가 든 다음에 하는 게 맞는데 네. 이거를 지금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뭐 대부분 인생이 그렇잖아요. 불행도 몰려오고 일감도 몰려오고 뭐 이런 거니까 뭐 아마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 하게 됐습니다. 아 근데 보니까 회장 직함만 여러 개를 지금 가지고 계시던데 바쁜 가운데도 시간을 쪼개서 이제 하셔야 되잖아요. 이 소리 축제도 상당히 큰 규모의 행사인데 그렇죠. 가능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러 활동을 하면서 갖는 원칙이 좀 있는데요. 예. 첫 번째가 이제 저 개인적인 스케줄은 이제 굉장히 이 프라이어리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니까. 두 번째로 이제 일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초기에 집중해서 시스템을 잘 짜서 개인의 어떤 그 시간과 노력만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그 팀과 시스템이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초기 세팅을 잘해서 그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게 이제 그게 조직 운영의 좀 묘미가 아닌가 생각해요. 평소에 전주 세계 소리 축제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셨나요? 그렇죠. 뭐 특히 초기에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이제 기대감이 많았고 또 그 당시 이게 21년 전 아니 21년 2001년에 1년이니까 시작했더라고요. 이제 금년 예. 23년 되죠. 22년, 23년. 22년, 23년 되는데 네. 그때만 하더라도 이런 규모나 이런 특성을 갖는 페스티벌이 전국적으로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음악 관련된 축제뿐만이 아니고 그냥 여러 가지 방면에 그거를 다 망라하더라도 그 당시 굉장히 선구적인 축제가 시작이 됐던 거기 때문에 그런 역사성이나 뭐 그런 의미로 본다고 그래도 전주 소리축제는 아주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페스티벌로 이제 커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여는 말에 소개하면서도 이왕준 조직위원장님께서 큰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그 이유는 평소에 이제 문화예술 쪽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음악도 즐겨하시고 병원에서도 그렇게 크고 작은 음악회 자주 개최했더라고요. 이제 음악 치유 차원이겠지만요. 환자분들 위해서. 네, 약간 뭐 자랑하면은 예. 제가 이제 처음 병원 시작했던 게 98년도인데 저희가 98년도에 병원 처음 시작 그때 작게 시작했습니다만은 인천에서 그때도 저희가 병원 로비에 무대를 만들고 거기에 그랜드 피아노를 갖다 놨던 대한민국 최초의 병원이었어요. 와. 그리고 지금은 뭐 모든 병원들이 뭐 여러 가지로 그 로비 음악회도 하고 이런 문화 행사를 병원에서 하는 게 보편화가 됐습니다만은 그 시절에는 병원 로비에서 뭐 이런 음악회라든가 또 환자와 같이 하는 그런 예술적인 행사를 치르는 거는 거의 없었어요. 저희가 거의 최초였고 특히나 그래서 그때 그게 IMF 이후 직후라서 저희 사례를 가지고 그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에 저희 그 그 행사하는 정도로. 게 보도될 정도로 네. 좀 화제가 됐었죠. 네. 실제 우리가 이제 미술 치유 뭐
명상도 하고 농작물 바라보면서 식물 키우면서 또 동물 키우면서도 치유를 얻는다고 하는데 음악이 미치는 영향이 크죠. 그렇죠. 뭐 일단 뭐 저희는 그 예술 치유센터라는 독립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병원에서는 네. 아예 풀타임으로 상근하는 치료사가 14분이나 계시고요. 분야도 이게 음악뿐만이 아니고 미술, 연극, 동작, 그다음에 문학까지 해서 5개 전 장르를 예술 치유의 하나의 그 레머디로 이 같이 도입을 해서 하고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예술 치유가 이제 옛날에는 그냥 단지 보조적인 뭐 환자의 정서 안정이나 또는 그런 감성적인 서포티브한 그런 보조적인 수단이 아니고 저희는 아예 이제 의료진하고 같이 이게 의료진의 처방의 내용으로 나와서 동등한 차원에서 같이 네. 치료의 과정에 네. 합류해서 이게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 평상시 이제 문화예술 쪽에도 조예가 깊으시다 보니까 기업에서 이제 뮤지션들, 아티스트 후원하는 그 메세나라고 하잖아요. 상도 받으셨더라고요. 네, 제가 2021년도에 메세나 협회에서 주는 상 중에서 이제 메세나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네. 메세나 대상이나 뭐 메세나 관련된 그 전부 상은 기업에다 주는 상인데요. 개인한테 주는 상이 딱 하나예요. 메세나 인상. 1년에 한 사람한테만 선정해서 주는 상인데 제가 병원으로 받은 게 아니고 개인으로 받아서 개인으로. 좀 개인적인 영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업들은 이제 후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업에게 줬는데 메세나 인상 사람에게 이제 받은 거는 또 처음인 모양이네요. 아니 그 매년 1년에 네. 한 분만 정해서 줍니다. 대단합니다. 자, 이제 전주 세계 소리 축제 이야기를 좀 이제 깊이 있게 해보고자 합니다. 22년, 뭐 23년 돼가고 있는데 9월에 개최가 되잖아요. 네. 왜 2001년에 시작했으면 금년이 23회가 돼야 되는데 네. 2009년도에 신종플루가 터졌을 때 그때 한 해를 쉬었어요. 한 해 쉬었군요. 그래서 횟수로는 23년째가 되는데만 네. 금년이 22회. 22회 한 해를 빠뜨렸기 때문에 네. 해마다는 아니지만 물론 이제 순기능도 있고 좋은 취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나오는 개선점,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 왜 하죠? 큰 돈 들여서 하는 건데 그만큼 효과 있습니까? 이 이야기하고요. 전주 세계 소리 축제인데 세계자는 좀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계인들 얼마나 온다고 이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면 이제 신임 조직위원장님이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좀 들여다보셨겠지만요. 네, 뭐 잘 알고 있고요. 네. 첫 번째 그 이거 왜 해야 되느냐 정체성. 그만큼의 어떤 일단 뭐 정체성 이전에 그만 가치가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우리 전라북도의 또 예산 규모로 보더라도 꽤 큰 투자인데 그만큼의 이제 효과성 또는 그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미흡하다. 뭐 이런 지적이 있는 거는 뭐 충분히 받아들이고 더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제 저희가 이 축제를 우리 전라북도 안에서가 아니고 이게 전국화돼야 되고 실질적으로도 정말 세계적 브랜드로 키우기 위한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정체성 문제에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 지금 전주 소리축제 그 정관에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첫 번째가 이 판소리와 국악을 더 심화시키고 그거에 대한 그 오리지널리티를 함양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거를 세계적인 차원으로 교류하고 이거를 이제 넓히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가 그 결과로 결국 전라북도의 어떤 경쟁력을 높이는 하나의 문화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거. 요 세 가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요 원래의 목적과 기능에 충실하게 우리가 이거를 만들어 가는 게 뭐 지금의 출발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려야 되는데 동네 잔치 이제 수준이라는 뭐 언론 기사도 있었잖아요. 20억 그게 어느 넘게 정도는 드리는데. 좀 아쉬운 네. 측면이고, 사실 우리 그 22년 3년의 그 역사를 봤을 때 좀 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확장성이죠. 예, 많이 찾아올 수 있게. 관람객 내지는 또 이렇게
고객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이제 하는 대목이 아쉽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단은 제일 긍정적인 거는 우리만큼의 그런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자리 잡은 축제가 없다는 대목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무기다 생각하고요. 당연히 그 전국화와 세계적인 거로 가기 위한 전략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전략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확고한 방향성을 이미 이제 좀 정리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 좀 많이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향성과 정체성은 뚜렷하기 때문에 이제 부분적으로 보완을 거치실 텐데 프로그램으로 이제 색깔을 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조직위원장님께서는 이제 평소에 뭐 잘츠부르크 그 유명한 세계적인 축제도 자주 다녀오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곳들을 좀 벤치마킹해서 우리 축제도 그렇게 좀 키울 수 있을까요? 아니 물론이죠. 충분히 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뭐 제가 잘츠부르크 축제 같은 경우는 한 12년 정도를 매년 갔는데 이게 사실 축제를 이렇게 뭐 가끔 한두 번 가게 되면 그 외형과 껍데기는 보지만 그 축제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또 어떤 동력으로 계속 그게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도 흥행이 되는지를 이제 보기는 조금 어렵죠. 근데 오래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속살들이 좀 많이 이렇게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축제가 이게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작품성이나 그 퀄리티가 되게 이제 프로그램의 내용들이 중요한데 결국 그런 내용들이 매년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결국 그게 시간 속에서 굉장한 매니아층 내지는 진성 고객 또는 그런 팬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팬들이 이제 확보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또 일반 관객들 또는 뭐 그냥 일회적으로 또 관광 차원에서 오시는 분들도 그 가치가 확산되면서 이게 계속 흥행이 이제 커지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당연히 이제 그런 대목이 우선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브랜드 가치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 브랜드 그 가치 때문에 뭐 유명한 기업들이나 또는 또 자발적인 후원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됨으로 인해서 이게 꼭 그런 공적인 투자뿐만이 아니고 그 자체가 하나의 문화 비즈니스로서 계속 지속 가능한 자생력을 갖게 되는 과정으로 이제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이 전자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또 지향을 하는 거겠지만 그런 현상보다도 조금 더 중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최소 뭐 3년이면 3년 또 다시 뭐 7, 8년 이 정도의 좀 전략을 갖고 이제 좀 쌓아가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런 어떤 팬덤을 만들어가고 그거에 가장 이제 그 매니아층들이 정말 여기를 꼭 가야 된다라는 그런 최고의 퀄리티의 또 프로그램들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노력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화를 언급해 주셨는데 그러려면은 요즘은 이제 모든 게 빅데이터 작업을 하잖아요. 연령층, 주된 연령층이 어느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오는 층은 어느 정도나 되고 전 세계에서는 어떤 팀들이 오고 데이터베이스를 다 구축을 해서 팬덤도 누군가가 와야지 팬덤이 또 형성이 되잖아요. 일단 오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방송 녹화 전에 조직위 분들 만나서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대중성도 무시를 못하니까 하다못해 요즘 뜨고 있는 박서진이라도 와서 장구치고 우리 국악을 잘하는 뭐 김태연이나 이런 그 가수들 불러서 흥행을 좀 해놓고 정통성을 좀 같이 가미를 해서 그렇게 좀 가면 축제가 좀 흥행하지 않겠냐. 하나 이건 아니다. 예,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제가 이제 뭐 비슷한 그런 상황은 꼭 네, 우리 네. 축제뿐만이 아니고 그 뭐 심지어 병원 경영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실력을 더 지금 더 높이 쌓아서 미래적인 그 병원의 그 명성과 어떤 더 높은 그 토대를 만드는 거에 좀 중장기적으로
전략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당장 수익성을 위해서 좀 더 파퓰러한 대목을 더 키워야 되느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딜레마가 있다 그러면 예. 그 두 가지를 양자 선택적으로 볼 게 아니고 저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은 되게 쉽다. 두 마리의 사냥개를 동시에 풀면 된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인터뷰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뭐 이런 흥행성이나 대중성의 부분은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거지만 그게 이례적으로 한번 이번에 좀 뭐 어떤 스타가 와서 그 스타 때문에 잠깐 관객이 늘었다고 그래서 다음에 그 스타가 안 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또 더 중요한 거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정체성에 근거한, 그리고 특히 소리와 우리 국악의 정통 음악에 대한 아주 확고하면서도 최고 퀄리티로 최고의 기량의 연주자들과 최고의 프로그램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를 통해서 그거가 그 외연적 확장들을 훨씬 더 이제 다양한 통로의 대중적 확산이 되면 뭐 저는 충분히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통성은 정통성대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뭔가 미기상품이 필요한데 대중적인 스타를 좀 그렇게 활용을 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좋은 그래도 최근에 네. 이제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 심지어 뭐 트로트가 유행하는 거가 이게 오히려 뭐 국악에 좀 또 워낙 또 인재들이 그렇게 쏠려 나가고 이러면 국악 베이스로 트로트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뭐 네. 그래서 뭐 오히려 그게 좀 국악계 위협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또는 뭐 풍류대장처럼 이제 대중음악과 이렇게 결합하는 대목들이 오히려 국악에 네, 뭐 좀 네. 이런 거를 훼손할 수도 있다. 뭐 그러면서 위기 의식들을 느끼는데 저는 거꾸로 지금 요 MZ 세대를 비롯해서 지금 많은 그 국악을 경원시하거나 그동안 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트로트나 그런 어떤 풍류대장 같은 그런 퓨전 영역을 통해서 국악에 이런 본질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의 원류가 거기 있는 거구나. 저런 한의 소리 또는 저런 매력들이 숨어 있는 대목이 국악의 원류가 있다. 그러면서 거꾸로 지금 판소리를 좀 들어봐야 되겠네. 그럼요. 또는 뭐 이제 예. 심지어 구판을 가서 좀 봐야 되겠네. 네, 네. 이런 관심들로 이렇게 역전적으로 새로운 그 순기능이 있습니다, 분명히. 유입의 요소들이 네, 지금 네.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진짜 우리가 K 뮤직의 원류가 네. 우리의 소리와 우리 전통 음악에 있다라는 대목을 우리 잘 이제 단순 홍보가 아니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게끔 만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이날치 밴드의 범 내려온다도 이게 원래는 수군가였네 이렇게 또 찾아가거든요. 네. 자, 올해 그러면 이제 당장 9월인데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아니 큰 예.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 가장 큰 변화 우선적인 거 하나를 말씀해 주시면 뭐가 달라지나요? 아니 뭐 기본 큰 틀을 저희가 바꾸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네, 네. 사실 그동안 큰 틀이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뭐 그리고 다 굉장히 열심히 해오셨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전략이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항상 판소리 오바탕 무대를 했지만 뭐 금년에는 지금 거의 인간문화재급의 최고의 지금 그 명창들을 지금 한 자리에 모아 보겠다 이런 기획을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현재 뭐 이 뭐 그 가장 핫한 또 그런 그 국악 그 뭐 퓨전 무대나 또는 뭐 이런 새로운 창작 소리극 무대를 이뤘던 그런 지난 1, 2년 사이에 그런 작품들을 저희가 아예 초청을 해서 동시에 다 세울 거고 또 뭐 저희가 뭐 예를 들면 뭐 실화위만 하더라도 뭔가 좀 새로운 그 시도로서 이 진짜 큰 완판 신화위들을 서로 이렇게 배틀로 볼 수 있는 그런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해서 어쨌든 저희 소리 축제가 아니고는 이렇게 종합 선물 세트로 그 모든 장르의 국악과 전통 음악의 모든 장르, 그다음에 이제 퓨전과 콜라보와 이런 다른 월드뮤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전 장르가 한꺼번에 그 짧은 시간에 그것도 최고의 퀄리티로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은 우리밖에 없다라는 거를 증명해 보이는 뭐 축제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근데 이제 제가 시간적으로 조금 뭐 그 한계가 좀 있지 않겠어요. 제가 1년을 풀로
기획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동안 또 준비해 온 게 있고 하니까 네, 또 해외 다니셔서 음악 얹어서- 프로그램 보신 것도 있으시고 하니까. 얹어서 이제 충분히 하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아까 조직적으로도 저희가 기본적인 운영 시스템이나 뭐 정관을 바꾸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지만 이제 운영의 묘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조직위원회는 일종의 이사회 같은 조직이고 그 밑에 이제 집행위원회가 일종의 이제 실행위원회로서 실제 기능적인 모든 역할을 다 하는 게 지금 집행위원회로 돼 있습니다. 근데 네. 집행위원회가 그동안은 좀 이렇게 제네럴하게 그냥 자문위원회 같이 돼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 이제 집행위원 10인을 그 각 장르와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위촉을 해서 그 이 뭐 판소리면 판소리, 뭐 기악 신화이면 신화이, 뭐 그다음에 이런 또 뭐 월드뮤직이나 또는 퓨전 콜라보하는 쪽, 그다음에 뭐 또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아카이브나 이런 포럼도 저희가 따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아카데미를 열어서 또 학생들이나 또 이런 전문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네. 이제 장들을 또 다양하게 만드는 알겠습니다. 거를 이제 예. 그러니까 집행위원장이 전주국제영화제로 치면 이제 프로그래머를 누구를 선임하에 따라서 영화제 색깔이 좀 뭐 정체성은 그대로 가더라도 색깔이 달라지는데 집행위원들을 각 분야 전문가 10인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소리축제의 색깔을 좀 새롭게 입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좀 집단지성으로 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한두 분의 칼라로 이게 그냥 국한되는 대목이 아니고 각 지금 분야마다 장르마다 그 분야의 최고의 리더십을 가지신 분들을 위촉을 해서 또 그분들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어쨌든 지금 알겠습니다. 네. 이 분야의 어떤 최고의 역량을 저희가 다 모아온다라는 게 이제 저희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20년 이상 된 축제고 조직위원장님만 한 4분 정도 바뀌었던 것 같아요. 예. 전북은행에서도 참 오래 했었고 뭐 김명곤 장관까지 안숙선 명창 다 거쳐갔는데 우리 이왕준 조직위원장님께서 새로운 변화로 해서 하여튼 소리축제가 그 좋아하시는 자주 다녀오신다는 잘츠부르크 음악축제 못지않은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정말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산책하기에 참 좋은 계절입니다. 산책하시면서 음악만 들어도 충분히 힐링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음악 들으시면서 봄을 좀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